중령이면 뭐해? 시집도 못 가고 늙어가는 판에. 배추나 빨리 날라. 시린 겨울 공기를 찢는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적한 장군 관사, 그 넓은 마당에 수백 폭이 절인 배추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서 막 전입 온 오세아 중령은 고무장갑 낀 손을 잠시 멈췄다. 그녀의 군복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 계급장이 선명했지만 지금 그녀의 앞치마에는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점점이 튀어 있었다. 뭐해? 오 중령. 목소리의 주인 남이래. 그녀는 이 부대의 지휘관인 마영준 준장의 아내였다. 화려한 모피 조끼를 걸친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마치 자신의 부대를 사열하는 장군처럼 중령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군인은 없었다. 오직 남편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의 아내들 혹은 남편도 없는 노처녀 여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남일에는 후자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 김장이라는 행사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다. 아니, 새로운 중령이라더니. 육군 본부 물은 다르다더니만 일처리가 영 굼뜨네. 남이래가 오세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툭 쳤다. 어머, 손 좀 봐. 이게 군인 손이야? 중령 월급 받아서 피부 관리에 다 쓰나 봐. 그러니 시집도 못 가고 군대에 박혀 있지. 남편감이 있어야 별을 달 텐데. 쯧쯧. 오세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명하기 위해 오성환 대장의 딸이 아닌 오세아 중령으로 살기 위해 일부러 연고도 없는 이 포천 최전방 부대 행정직으로 도망쳐왔다. 아버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대한민국의 군대라는 거대한 유리 천장 아래에서 합참의장이라는 태양의 그림자는 그 어디까지고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태양의 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딧불이 같은 자가 그 태양을 참칭하며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사모님, 그쪽 배추는 저희가. 오세아와 함께 불려나온 다른 여군 중령, 박중령이 황급히 끼어들려 했다. 그녀는 이곳 포천의 생리를 잘 알았다. 남일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폭탄이었다. 박중령은 가만히 있어. 신입은 신입답게 굴어야지. 남일에는 오세아의 턱을 치켜 세울 듯 노려보며 말했다. 오늘 이 김장 그냥 김장이 아니야. 아주 귀한 곳에 들어갈 김치라고. 오중령 같은 사람은 평생 맛도 못 볼 그런 김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마치 이 김치가 그녀의 남편을 소장으로 진급시켜줄 부적이라도 되는 듯 했다. 오세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절인 배추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배추에서 소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붉은 배춧잎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도망치려 했던 그 이름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남이래의 경멸 어린 시선이 오세아의 등에 꽂혔다. 손이 느리면 몸이라도 빨라야지. 거기 창고 가서 새소금 포대 좀 가져와. 당장. 오세아 중령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관사 창고를 향했다. 김장 노동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다. 여군 중령 4명은 그 누구도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남이래의 명령은 그 어떤 지휘관의 명령보다 절대적이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잠시 쉬었다 하죠. 남이래가 드디어 관사 테라스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물론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거기 오중령. 나 커피 한 잔. 설탕 2, 프림 2. 진하게 타와. 이건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부당한 명령이었다. 오세아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모님, 저는
왜? 커피는 탈 줄 몰라? 육본에서는 행적만 봤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다른 중령들이 오세아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저항하면 모두가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세아는 결국 입을 다물고 관사 부엌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나미래가 다른 중령들에게 과시하듯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나미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흥분은 감추지 못했다. 내가 말이죠. 이번에 늘푸른 봉사단 정회원이 됐잖아요. 박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아부하듯 맞장구를 쳤다. 어머, 사모님, 정말이세요? 거기 합참의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와, 대단하세요. 늘푸른 봉사단. 그 이름이 나오자 오세아의 손이 멈칫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윤 여사가 만든 단체였다. 군인 가족들의 복지와 소외된 장병들을 돕기 위해 만든 순수한 봉사단체였다. 나미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럼요. 내가 윤 여사님, 그러니까 합참의장님 사모님이죠. 그분이랑 지난주에 용산에서 같이 봉사활동도 했다니까요. 물론 윤 여사는 수백 명의 단원 중 하나인 나미래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나미래는 이제 완벽한 연극을 시작했다. 군대는 역시 기강이라고. 요즘 여군들이 너무 기강이 빠졌다고. 특히 오중령처럼 나이만 먹고 시집도 안 간. 그런 군인들은 싹 잡아야 한다고. 바로 이 봉사 정신으로 말이죠. 부엌에서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오세아의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오성환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그 순수한 봉사단체의 이름을, 이런 더러운 갑질과 사정노동을 정당화하는 데 팔아먹다니. 오중령, 커피 다 됐어. 나미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오세아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의 수능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그녀는 나미래의 앞에 멈춰 섰다. 사모님. 그래. 거기 둬. 나미래는 스마트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십시오. 뭐? 나미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적인 동원도 모자라 늘푸른 봉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합참의장 사모님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순간 마당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다른 중령들은 사색이 되었다. 저 신입 중령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미래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내가 뭔데 봉사단 얘기를 꺼내. 내가 윤 여사님을 알아? 어디서 감히? 압니다. 사모님보다 훨씬 잘 압니다. 오세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늘푸른 봉사단의 제1수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의 위계 질서를 사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사모님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어기고 계십니다. 나미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오세아가 든 커피 잔을 손으로 쳐냈다. 쨍그랑. 뜨거운 커피가 오세아의 손등과 앞치마 위로 쏟아졌다. 에이, 이 미친 것이. 내가 감히 누굴 가르쳐. 당장 내 집에서 꺼지지 못해. 나미래는 씩씩거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 마 장군. 당신 부대에 미친 여군이 있어. 당장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다른 중령들이 겁에 질려 오세아의 팔을 붙잡았지만 오세아는 쏟아진 커피로 붉어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오세아 중령은 마영준 준장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포천 부대 지휘관의 집무실은 그가 얼마나 소장 진급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듯 과도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합참의장과 찍은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물론 수십 명의 장군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다. 앉아. 마영준 준장은 책상 너머에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내의 분노를 그대로 전이받은 듯 굳어 있었다. 오중령. 육본에서 왔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장군님. 육본 물 먹으면 위아래도 없나? 감히 내 아내에게 그것도 관사에서. 마 준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민간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그게 대한민국 중령이 할 짓인가? 오세아는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뒤로 감추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군님, 저는 부당한 사적 지시에 대해 항의했을 뿐입니다. 또한 사모님께서 합참의장 사모님의 명예를. 닥쳐. 마 준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내가 뭔데 합참의장 사모님을 입에 올려. 내 아내가 늘 푸른 봉사단에서 윤 여사님과 얼마나 막역한 사이인지 자네가 알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세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오중령.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나 보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 알아? 내가 지금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곧 합참의장님 독대를 앞둔 사람이야.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자네 같은 문제야 하나 내가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아들어? 협박이십니까? 협박? 하. 조언이지. 마 준장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턱짓을 했다. 자네가 지금 살 길은 하나야. 내일 당장 관사로 가.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 그리고 어제 미처 다 담그지 못한 김장, 오늘 혼자 다 마무리해. 김치통 100개 전부 자네 혼자 닦아놔. 대답 안 하나? 군 생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자네 인사 기록에 뭐라고 적어줄까? 상관 모욕, 지휘 체계 문란, 정신 이상? 오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군대였다. 그녀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된 거대한 부조리였다.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든 아니든 일선 부대의 왕은 바로 눈앞의 저 준장이었다. 못하겠나? 마 준장이 비웃었다. 알겠습니다. 오세아의 대답에 마 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야 내 부하답지. 육본에서 왔다고 뻣뻣하게 굴지 마. 여긴 포천이야. 내 구역이라고. 집무실을 나온 오세아는 차가운 복도에 섰다. 손등이 화끈거렸다. 아니, 손등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불이 치밀었다. 그녀는 군복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지나쳐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 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웬일이야? 점심은 먹었어? 오세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엄마. 세아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포천에 있는데. 엄마가 만든 늘 푸른 봉사단 이름이 여기서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 그리고 오세아는 마 준장의 협박과 남일의 갑질을 그리고 자신의 굴욕을 담담하게 그러나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의 다정한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영준 준장이라고? 포천? 응. 엄마. 미안해. 이런 일로 전화해서. 아니. 미안하긴. 우리 딸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제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세아야. 너 내일 그 관사에 가겠다고 했지?
응,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가. 가서 그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 대신 윤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무 걱정 말고 엄마가 도착할 때까지만 기다려. 아빠랑 같이 갈게. 전화가 끊겼다. 오세아는 차가운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댔다. 내일 포천 관사 마당에서 벌어질 일은 더 이상 오세아 중령 개인의 싸움이 아니게 되었다. 그날 밤 포천의 마영준 준장 관사는 승리감으로 들떠 있었다. 남일에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값비싼 프랑스산 와인잔을 채웠다. 그녀의 남편 마영준 준장이 막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남일애가 콧소리를 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오세아인가 뭔가 하는 년 아주 눈이 꺾였더구먼. 내일 와서 싹싹 빌고 김치통 100개 닦기로 했어. 마영준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며 으쓱했다. 내가 말했잖아. 군대라는 데가 다 그런 거야. 육본에서 굴러먹던 년이라 뻣뻣하긴. 내가 합참의장님 독대 얘기 꺼내니까 바로 꼬리 내리더군. 어머 정말? 독대? 당신 정말 의장님이랑 독대해? 남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내가 이번에 소장 진급 못하면 누가 해? 다 당신 덕분이야. 마영준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가 늘 푸른 봉사단에서 윤 여사와 특별한 연줄이라도 만든 줄 알고 있었다. 당신이 윤 여사님께 싹싹하게 구니까 그 라인이 바로 합참의장님한테까지 닿는 거 아니겠어. 하하. 호호호. 말도 마. 내가 그 봉사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남일에는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다. 그녀는 윤 여사의 얼굴을 1미터 앞에서 본 적도 없었다. 그저 수백 명이 모인 강당에서 멀찍이 바라본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람. 이곳 포천에서는 그녀가 곧 윤 여사의 대리인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남일애가 남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내일 그 오세아가 닦아놓은 김치통 있잖아. 거기다 김치 제일 좋은 놈으로 싸서 용산으로 좀 보내. 용산? 합참의장님 댁에? 그럼 윤 여사님 드시라고. 내가 늘 푸른 봉사단에서 배운 정성으로 직접 담갔다고 해. 응? 그럼 당신 진급해. 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마영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완벽한 계획이라 생각했다. 부하를 굴복시키고 상사에게는 아부한다. 이것이 그가 배운 군 생활의 전부였다. 좋아. 내일 오중령이 김치통 다 닦아놓으면 거기다 제일 맛있는 속으로 채워서 내 운전병 시켜서 용산으로 직송시키지. 포천 마영준 준장 부부 올림 딱 붙여서. 두 사람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거미줄이 실은 자신들의 목을 죄일 교수대 밧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포천 시내의 한 허름한 곱창 전골집. 오세아와 함께 김장을 했던 박중령과 최중령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박중령이 울분을 터뜨렸다. 아무리 그래도 오중령한테 커피를 쏟아붓다니. 게다가 그 화상. 내일 혼자 와서 김치통 100개를 다 닦으라고 했대. 마 준장이 직접. 최중령은 묵묵히 소주만 들이켰다. 그녀는 아이가 둘이었고 남편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언니, 우리가 참아야지. 어쩌겠어. 점화 준장 독하기로 소문났잖아. 인사 기록에 줄 하나 그이면 우리 군 생활 끝장이야. 그래도 늘 푸른 봉사단이라니. 우리 언니도 계룡에서 그 봉사단 활동하는데 윤 여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했어. 사적 지시 제일 싫어하고 군인 가족들 사정 일일이 다 챙기시는 분이라고.
남일의 사모님이 거짓말하는 거겠지. 근데 왜 오중령은 그걸 고지곳대로 듣고 내일 진짜 온대? 와야지. 어쩌겠어. 중령이 별한테 밉보였는데. 아, 진짜 이 군복 벗어버리고 싶다. 박중령은 곱창 전골이 끓어 넘치는지도 모르고 소주잔만 바라보았다. 오세아 중령의 붉어진 손등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거대한 별의 위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 밤 남일에는 잠들기 전 오세아에게 확인 문자까지 보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이야. 늦지 마. 그리고 복장 똑바로 하고 와. 김치통 닦기 편한 옷으로. 어쭙잖게 군복 입고 올 생각 말고.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승자의 낙인이었다. 오세아가 전화를 끊었을 때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의장 공관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져 있었다. 마영준 준장. 포천. 윤 여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남편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오성환 대장이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내의 얼굴을 보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아내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 얼굴이. 우리 새아가. 우리 딸이. 윤 여사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남편에게 전했다. 늘 푸른 봉사단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는지, 마영준이라는 자가 어떻게 합참의장 독대를 운운하며 딸을 협박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자신의 딸이 그 치욕스러운 장소에 홀로 가야 한다는 사실까지. 오성환 대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가장 분노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인가? 네. 의장님. 내일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의장님 내일은 전부 취소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포천 1군단 예하부대 시찰 일정을 잡는다. 긴급 점검이다. 사유는 동계작전 대비태세 점검. 지금 당장 준비해. 포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환 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내 아내도 동행한다. 늘 푸른 봉사단 단장 자격으로. 군인 가족 복지 실태 점검이다. 차량 2대 준비하도록. 한 대는 내 지휘 차량, 한 대는 봉사단 지원 차량으로. 알겠습니다, 의장님. 전화를 끊은 오성환 대장이 아내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여보, 걱정 마. 세아는 강한 아이야. 알아요. 아는데.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남일애라는 여자. 늘 푸른 봉사단 이름으로 그런 짓을. 내가 만든 단체의 이름에 먹칠을. 그러니 당신이 직접 가야지. 오성환 대장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가서 똑똑히 보여줘. 늘 푸른 봉사단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의 눈이 서재 창밖, 어둡게 깔린 서울의 야경을 향했다. 나도 가야지. 내 부하가 내 딸에게 내 이름을 팔아 협박을 했으니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르쳐 주러 가야지. 다음 날 새벽. 용산의 공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성환 대장은 전투복이 아닌 4개의 별이 완벽하게 빛나는 정복을 차려입었다. 가슴에는 그가 평생을 바친 조국이 수여한 훈장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시찰이 아니었다. 심판이었다. 윤 여사 역시 화려한 사모님의 복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푸른 봉사단이라고 선명하게 새겨진 푸른색 조끼를 단정하게 입었다. 그 어떤 명품보다 고귀한 그녀의 갑옷이었다. 2대의 검은색 지휘 차량이 동이 트기 전에 한강대교를 건너 포천을 향해 미끄러지듯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마영준 준장은 아침 조깅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독대, 독대라.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의장님께서 기뻐하실까? 아, 김치. 그래. 김치 얘기부터 꺼내야지. 그는 자신의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아침 9시 정각. 오세아 중령은 약속대로 마영준 준장의 관사 앞에 섰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통이 넓은 작업복 바지와 두툼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어젯밤 화상 연고를 바른 손등은 여전히 붉었다. 관사 마당에는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거대한 고무 대야와 산더미처럼 쌓인 빈 김치 저장 용기 100여 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왔네. 시간 딱 맞춰서. 남이래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 어제는 내가 좀 흥분했네. 오중령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오세아는 대답 대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거기 호스 있어. 찬물밖에 안 나오니까 손 시릴 거야. 어쩌나. 하지만 어떡해? 김치통은 깨끗하게 씻어야지. 우리 남편이 이거 들고 용산까지 가신다는데. 합참의장님 사모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남일에는 합참의장님 사모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오세아의 반응을 살폈다. 오세아는 묵묵히 호스를 집어들었다. 쏴.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거기 세제도 있으니까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 고춧가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닦을 줄 알아. 오세아는 고무 장갑을 끼고 첫 번째 김치통에 손을 넣었다. 붉은 양념 찌꺼기가 차가운 물에 풀려나갔다. 하나, 둘. 그녀는 기계처럼 통을 닦아 나갔다. 남일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게 왜 밉보여? 응? 육본에서 왔으면 뭐해? 결국 중령 나부랭이인걸.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알겠어? 대답 안 하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말이야 늘 푸른 봉사단의 윤 여사님이랑 얼마나 친한지 내가 알면 까무러칠 거야. 윤 여사님이 그랬다니까. 너처럼 뻣뻣한 군인들은 이렇게 자비리라도 시켜서 정신 개조를 시켜야 한다고. 23번째 김치통을 닦던 오세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 고개를 들면 저 여자의 뺨을 갈길 것 같았다. 엄마, 아빠, 오고 계신 거죠?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40번째, 50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찬물에 젖은 작업복 소매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남일에는 이제 슬슬 지겨워졌는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아, 지루해. 빨리빨리 좀 못해? 너 그거 다 닫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알지? 어제 나한테 대든 거. 똑똑히 사과받아야겠어. 70번째, 80번째. 오세아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관사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99번째. 드디어 마지막 김치통 하나만이 남았다. 어이구. 드디어 끝나가네. 자, 그거 마저 닫고 이리 와서 무릎 꿇어. 남이래가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오세아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마지막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오세아는 마지막 100번째 김치통을 집어들었다. 가장 크고 무거운 통이었다. 그때였다. 끼. 관사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히 미끄러지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관사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남일에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뭐해? 마지막 거 안 들어? 빨리 와서 무릎 꿇으라니까. 차가 멈춰섰다.
그저 그런 세단이 아니었다. 차량 앞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봉황 무늬와 함께 4개의 별이 선명하게 박힌 합참의장 성판이 달려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관 대령이 황급히 뒷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완벽하게 다려진 군 정복 바짓단과 검은색 전투화가 땅을 짚었다. 그리고 4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다. 오성환 대장이 차에서 내렸다. 연이어 반대쪽 문이 열리고 늘푸른 봉사단 조끼를 입은 윤 여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내렸다. 누구세요? 남일에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 아니라는 사실에 짜증을 내다가 차 앞에 박힌 성판을 보았다. 4개의 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시선이 4개의 별에서 시작해 수많은 훈장을 거쳐 용처럼 녹이 어린 오성환 대장의 얼굴에 멎었다. 그리고 그 옆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윤 여사의 얼굴. 오세아가 100번째 김치통을 손에서 놓쳤다. 쾅!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김치통이 마당을 굴렀다. 남일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박살났다. 그녀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의장님? 사모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다. 마당을 구르는 플라스틱 김치통의 공허한 소음, 남일의 손에서 떨어져 박살난 찻잔의 파열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얼음 같은 침묵. 남일에는 눈앞에 4개의 별 그 성판을 보고도 몇 초간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의장님?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쉰 바람 소리처럼 새어나왔다.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아이고 마침 저희가 김장을. 남일에는 본능적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부리던 오세아를 황급히 가리키며 말했다. 이 중령이. 아니, 저희 부대 중령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늘푸른 봉사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때였다. 윤 여사가 차에서 내린 이후 한마디도 없이 그저 얼음 같은 시선으로 딸의 젖은 옷과 붉게 언 손을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입고 있던 늘푸른 봉사단의 푸른색 조끼를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일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남일에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영준 준장의 아내 윤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마당을 눌렀다. 남일의 씨라고 했나? 네. 사모님, 저번에 용산 총회에서 그대가 늘푸른 봉사단의 일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조끼가 무엇인지 아는가? 윤 여사는 손에 쥔 조끼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봉사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말이네. 그것은. 봉사는 윤 여사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손을 내미는 것이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일세. 윤 여사는 남이래를 지나쳐 산더미처럼 쌓인 빈 김치통 더미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늘푸른 봉사단의 상징인 그 푸른 조끼를 더러운 양념이 묻은 김치통 위에 던져버렸다. 당신은 이 조끼를 입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봉사라는 숭고한 이름을 당신의 천박한 허영심과 갑질을 위한 도구로 더럽혔네. 사모님, 오해입니다. 저 오세아 중령이. 전현이. 남이래가 다급하게 오세아를 손가락질하며 변명하려던 순간 마당 입구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들어왔다. 헉. 여보. 막사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마영준 준장이었다.
그는 아침 운동을 하던 트레이닝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4개의 별이 박힌 지휘 차량과 싸늘한 표정의 합참의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선 자신의 아내였다. 차차. 의장님, 충성. 아니, 어쩐 일로.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마영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허리를 굽혔다. 그의 머릿속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새하얘졌다. 오성환 대장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딸도 마영준 준장도 아닌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영준 준장. 네, 네. 의장님. 자네가 어제 동계 작전 대비 태세가 아니라 김장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던가. 네.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아내가. 아내. 오성환 대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영준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칼날 같았다. 자네의 지휘 체계에는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나? 대한민국 육군 중령을 현역 장교를 사적인 노역에 동원할 권한을 자네 아내에게 위임했느냐는 말이야. 아닙니다. 의장님, 오해십니다. 마영준이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할 때 구석에 몰려있던 남이래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세아 중령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 믿었다. 여보. 전현이야. 저 오세아 중령이 어제 나한테 대들고 감히 윤 여사님 이름을 팔면서 나를 모욕했어. 전현이 의장님 뺑 믿고 그런다고. 당신이 말한 독대 때 전현부터 묻어버려야 한다고 했잖아. 무슨. 마영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독대니 묻어버린다느니 하는 말이 합참의장의 귀에 직접 들어갔다. 오성환 대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영준에게 다가갔다. 독대라.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 했다. 자네가 어제 내 딸을 협박했다더군. 내 이름을 팔아서 묻어버리겠다고. 네. 딸. 이라니요? 마영준의 동공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오성환 대장과 관사 마당에서 김치통을 닦던 오세아 중령을 번갈아 쳐다봤다. 오성환 대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는 오세아를 가리켰다. 자네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저 중령. 자네 아내가 하녀처럼 부려먹고 커피까지 끼얹은 저 군인. 오성환 대장의 목소리에 천둥 같은 분노가 실렸다. 그 아이가 내 딸 오세아다. 순간 마영준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남일에는 그제야 내 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마른 비명을 질렀다. 승자의 여유, 과시욕, 허영심.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그토록 닿고 싶어 했던 하늘이 지금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영준 준장이 주저앉은 그 순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수행관. 네. 의장님. 오성환 대장의 부름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 대령이 즉각 달려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이미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즉시 1군단 헌병대군 사경찰단과 감찰참모를 호출해 현 시간부로 마영준 준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직권 남용 및 가혹 행위, 상관 모욕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의장님.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오해입니다. 마영준은 주저앉은 채로 무릎으로 기어 오성환 대장의 군화라도 잡으려 했다. 그러나 오성환 대장은 차갑게 그를 외면했다. 오해? 윤 여사가 나지막이 은졸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조끼를 주워들고 넋이 나간 남이래에게 다가갔다. 남이래 씨, 당신이 용산으로 보내겠다던 그 김치 말인데.
이게 뇌물이었나? 아니면 협박이었나? 윤 여사의 말에 남일애는 고개를 흔들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윤 여사님이 좋아서 내 이름을 팔아 내 딸을 핍박하고 그 결과물로 내게 상납하려 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좋아서 하는 행동인가? 윤 여사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돌아섰다. 그녀는 곧장 딸에게로 향했다. 세아야. 그녀는 젖은 딸의 손을 잡았다. 화상 연고 자국과 얼음물에 시퍼렇게 질린 손이었다. 윤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윤 여사가 딸을 안아주려던 그때 마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 차량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일사불란하게 내린 헌병들은 마당으로 진입해 주저앉아 있던 마영준 준장과 넋이 나간 남이래를 포위했다. 마영준 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영준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이 아닌 땀의 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렸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의 발악은 공허했다. 그는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를 향해 악을 썼다. 너 때문이야. 이 천박한 년. 내가 늘 푸른 봉사단이니 뭐니. 내가 나를 망쳤어. 내가 내 별을 떨어뜨렸다고. 남일애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편의 절규에 대고 악을 썼다. 뭐? 내가 뭘? 당신이 소장 달고 싶다고. 당신이 합참의장한테 잘 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 공방이 관사마당에 울려 퍼졌다. 부와 명예, 권력을 향한 그들의 욕망이 모든 것이 가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박중령과 최중령이 관사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합참의장의 성판과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마 준장, 그리고 오세아 중령 옆에 서 있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진짜 윤 여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최중령이 겁에 질려 떨자 감찰 참모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중령, 최중령 맞으십니까? 어제 김장 관련 진술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두 분이 목격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중령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세아와 눈이 마주쳤다. 굴욕 속에서도 꼿꼿함을 잃지 않았던 동료의 눈. 그리고 그 옆에 선 이 부조리를 끝내러 온 진정한 권위. 박중령은 허리를 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남일의 사모님이 오세아 중령에게 했던 모든 폭언과 만행을 전부 진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세아는 자신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이는 박중령을 보며 비로소 이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합참의장 딸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였다. 오성환 대장은 헌병차에 태워지는 마영준의 마지막 모습을 차갑게 지켜본 뒤 딸에게 다가왔다. 오중령. 네. 아버지. 아니 의장님. 현 시간부로 부대 복귀를 명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육군 중령 오세아의 공식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위로가 아니었다.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오세아는 그 명령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오세아는 젖은 손으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굳세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다. 일명 포천 김장 게이트는 군 내부를 강타했다. 물론 언론에는 한 줄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합참의장이라는 최고 위직이 직접 연루된, 그것도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이었기에 군은 내부적으로 조용하지만 신속하고 잔혹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 마영준 준장에 대한 감찰은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별은 산산조각 났다. 감찰 결과 이번 김장 갑질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남일에는 관사병공 관병들에게 사적인 빨래와 자녀의 숙제를 시킨 것은 물론 마 준장의 관용차를 개인 쇼핑과 피부과 시술에 상습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마 준장이 합참의장 독대를 운운하며 부하들을 협박한 녹취와 김장 김치 상납을 지시한 정황 증거운 전병 진술까지 확보되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독대는 결국 감찰실과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영준 준장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그는 소장 진급은커녕 불명예 전역이 확실시되었다. 군인 연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이며 직권 남용과 협박 혐의로 민간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별은,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그 별은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떨어졌다. 남일의 삶 역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늘푸른 봉사단에서는 즉각 최고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실은 봉사단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되었다. 공지 남일의 마영준 준장 배우자 본 봉사단의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단체의 명예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며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늘푸른 봉사단 정관 제5조 5항에 의거 영구 제명함. 그녀는 하루아침에 군인 가족 사교계의 중심에서 가장 끔찍한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합참의장 사모님과의 인연은 사실상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한 꼴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불명예 전역과 함께 관사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반면 오세아 중령은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고 정확하게 마영준 준장 및 그 배우자에 의한 부당 지시 및 가혹 행위 실태 보고를 작성해 제출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오직 군인 오세아 중령의 보고만 있었다. 사건 이후 부대 사람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은 그녀를 다시금 유리벽 안에 가두는 듯 했다. 그녀가 점심을 먹기 위해 군의 식당에 들어서자 시끄럽던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오세아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그때였다. 오 중령님. 여기 자리 있어요. 박 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최 중령도 앉아 있었다. 오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들을 향해 걸어갔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하죠. 오늘 반찬이 돼지 갈비찜이에요. 맛있는 거 나왔네요. 박 중령이 제육볶음을 오세아의 식판에 덜어주며 윙크했다. 그날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최 중령도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감사합니다. 오 중령님. 사실 저도 그날 남일의 사모님한테 불려갈 뻔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오세아는 그녀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이것이었어. 그녀가 원했던 것은 특권이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군인 동료로서 부당함에 함께 맞서고 점심 식판을 마주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리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길에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저 오늘 갈비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추신 아빠 딸 말고 오중령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산의 집무실에서 문자를 확인한 오성환 대장의 입가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든든한 미소가 번졌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누군가에게는 잊힌 나락으로.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춥게 지나간 몇 달 뒤 경기도 의정부의 어느 허름한 연립주택. 한때 포천 일대를 호령하던 마영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군복 대신 늘어난 운동복을 입은 그는 멍하니 탁자 위에 소주병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이게 다. 그의 곁에서 한때 화려했던 모피 조끼는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얼굴의 남이래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래. 내 탓이다. 다 내 탓이라고 해. 남이래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래서? 당신은? 합참의장 독대니 묻어버린다느니. 당신이 그따위 소리만 안 했어도. 아니, 그 오세아가 그년이. 그 입 닥치지 못해. 마영준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방을 채웠다. 내가 늘 푸른 봉사단에만 미치지 않았어도, 내가 윤 여사 이름을 팔아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는 내가 소장이 되었을 텐데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바닥을 쳤다. 그의 별은 불명의 저녁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녹아내렸다. 군인 연금은 반 토막이 났고 그는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겨우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형벌은 그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사회적 지위의 박탈이었다. 그때 켜져 있던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늘푸른 봉사단은 합참의장 부인 윤 여사 주관하에 전방부대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울먹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서. 뉴스 화면에는 환하게 웃으며 젊은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윤 여사의 모습과 그 옆에서 묵묵히 배추를 나르는 오세아 중령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남이래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오세아를 손가락질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전현이 왜 저기 있어? 왜? 시끄러워. 마영준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한때 별을 꿈꾸던 남자와 별의 아내가 되고 싶었던 여자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잊힌 과거의 망령 속에서 그렇게 침몰해갔다. 그들에게 봄은 영원히 오지 않을 터였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한 군인 복지회관. 텔레비전 속보와는 달리 이곳은 분주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늘푸른 봉사단 봄맞이 병사 초청 점심 나눔이라는 현수막 아래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자, 이쪽으로. 닭고기 많이 줄게. 늘푸른 봉사단 조끼를 입은 오세아 중령이 환하게 웃으며 식판에 닭볶음탕을 담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포천 부대가 아닌 합참의장 직속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의 정책기획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실력과 그날의 보고서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오 중령님. 박 중령과 최 중령이 음료수 상자를 들고 오며 반갑게 인사했다. 그녀들도 오늘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두 분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박 중령이 오세아의 팔을 쿡 찌르며 웃었다. 오 중령님 얼굴 뵈러 왔죠. 이야, 그 조끼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포천에서 보던 어떤 분의 모피 조끼보다 100배는 따뜻해 보입니다. 박 중령님도 참. 오세아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한쪽에서 행사를 지켜보던 윤 여사가 오세아에게 다가왔다. 딸. 엄마. 오셨어요. 윤 여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 중령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구석이었다. 손 좀 보자. 윤 여사가 오세아의 손을 잡았다. 고무 장갑을 끼고 배식을 하느라 붉게 달아오른 손이었다. 남이래가 곱다고 비아냥대던 그 손에는 이제 군인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살아온 흔적이 옅게 배어 있었다. 손이 또 거칠어졌네. 일하는 손인데요, 어머.
전 이 손이 좋습니다, 어머니. 모녀가 마주보며 웃었다. 그때 행사장 입구가 조용히 술렁였다. 의장님 오십니다. 모두. 한 장교가 경례를 붙이려 하자 정복 차림의 오성환 대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네. 오늘은 나도 합참의장이 아니라 그냥 봉사단원 남편으로 온 거야. 장병들 식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게. 그는 조용히 행사장 구석으로 와 아내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오세아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고생 많다 오중령. 오성환 대장은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도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합참의장 딸이라고. 오세아의 말에 오성환 대장은 인자하게 웃었다. 세아야.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가 그토록 도망치려 했던 그 이름은 도망쳐야 할 굴레가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 할 명예의 다른 이름이었던 게지. 그는 식당에 모인 수많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저들을 봐라. 저들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넌 저들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고 누가 뭐라든 그게 너의 본질이야. 자네가 포천에서 올렸던 그 보고서 말이다. 오성환 대장이 다시 상관의 얼굴로 돌아왔다. 관사 운영 및 지휘관 배우자 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실태보고 및 개선 방안. 자네가 쓴 그 보고서 얼마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께도 보고되었다. 곧 전군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갈 거야. 자네가 시작한 변화다. 오세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굴욕 속에서 써내려갔던 그 보고서가 단순히 한 장군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을 넘어 군 전체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된 것이었다. 그것은 합참의장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오세아 중령이 겪고 느끼고 분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알겠나, 오 중령?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이자 상관인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다시 배식대 앞으로 돌아갔다. 자, 학생. 아니, 용사님. 이쪽으로 와요. 김치 더 줄까요? 따뜻한 밥과 작년의 그 피 묻은 배추가 아닌 사랑이 담긴 김치가 식판 위에 오갔다. 오세아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도 그것에 기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가장 따뜻한 별. 그녀의 이름은 오세아 중령이었다.